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올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도시 1단계, 2단계 건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해잖아요. 사실 1단계 건설이 또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2단계는 어찌 보면 아마 자족 성장기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지표만 일단 놓고 보면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그 국비가 LH와 행복청이 집행해야 되는 예산 합해서 22조 5천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사업비 집행률이 약 70%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실제 사업 진척률은 60%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보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2020년 말까지가 행복도시 그 1, 2, 3단계 중에서 2단계가 마무리되는 시기잖아요. 자족 성장기. 그렇죠. 근데 2단계까지는 오지 못했고 1.6단계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가 공존하고 있다. 여전히 1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기에 남아있는 기관들이 더 이전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고요. 그럼 2단계 같은 경우에도 대학, 기업, 뭐 그리고 연구소 유치가 2023년 정도부터 본격화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직은 좀 갈 길이 많다. 좀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5단계로 가면 돼요. 1.6단계예요. 조금 더 넣었나 보죠. 조금 1.5라고 하면은 좀 수치가 너무 뻔해 보여서 이왕이면 조금 2단계 쪽에 무게 중심을 좀 실어주고 싶어요. 2단계 쪽으로? 그럼 1.5에 이제 1.6에 딴지를 걸었는데 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저는 뭐 이게 수치로적으로 조금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시청자분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취업을 앞둔 청년층이다. 방송 전하고 좀 달라졌네요. 원래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 무슨 잠깐 이제 뭐 어린아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었는데 약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자족 그 기능 구축 자족 면에서 이제 따져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자족적으로 혼자 스스로 해낼 수는 없고 해내려고 뭐 취업문이나 이런 걸 두드려 보고 근데 문정박대를 당하고 그리고 애를 태우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지금 국가나 뭐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그런 어떤 도움 이런 거를 받아야 될 시기 좀 애를 태우는 불안한 시기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 좀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전박대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문전박대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진짜 당하고 있나요? 뭐 좀 이따 잠 좀 많이 좀 이따 차차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1.6단계 또 청년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세종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에 뭐 심혈을 기울여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행정의 패러다임이 이제 행정수도에서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다소 이제 경제 이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족 기능 구축 그리고 경제 이런 얘기는 출범 당시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종시 그 건설 정상 건설 계획의 핵심 요소로 담겨져 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해서 그쪽으로 매몰돼서 좀 약간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이죠. 여기에 이제 가장 무거운 주제를 올려진 이유가 좀 계기가 됐던 그런 어떤 발언지가 됐던 게 그 이춘희 시장이 로컬푸드 상호점 그 세롬동 입지를 발표했다가 다정동 입지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다시 이제 원상태로 원안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유가 이제 재정을 좀 이렇게 좀 아끼기 위해서 긴축을 하기 위해서 다정동 쪽으로 이제 그 급전환을 했었는데 그게 논란이 되면서 이춘희 시장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재정이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다. 뭐 여러 가지 취득세 감소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경제, 재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 그리고 재정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패러다임이 경제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다시 세롬동에 짓기로 해서 논란이 좀 사그라들었던 것 같고요. 중앙행정기관이 2012년부터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해서 쭉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뭐 작년에 행정안전부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려왔지만 대부분의 그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정착하고 있지 않은 현실 그리고
공직자들이다 보니까 소비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하기에는 정말 한계에 직면한 시기가 이제 작년부터 좀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실제로도 지표로도 보더라도 세종 시민들의 그 역외 소비율 있잖아요. 세종시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그렇죠. 나가서 소비하는 거, 나가서 물품을 구비하고 나가서 뭐를 사 먹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전국 거의 상위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이제 잠깐 지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물론 2개 카드사 기준으로 분석한 건데 네. 한국은행에서 74% 정도가 나왔고요. 열의 7명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서울시가 1등이었는데 여기 소비율이 제일 낮았는데 18% 1.8명만 10명 중에 1.8명만 밖에 나가 소비하는 것으로 대조를 이룬 부분 이 부분이 세종시의 경제적 현주소를 가장 읽을 수 있는 핵심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어떻게 역내 소비를 높이고 다른 지역에서 그 세종시로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전환적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견제구를 통해서 세종시 뭐 재정, 경제는 역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는 또 재정과 연결이 되고 또 재정이 또 좋아야 또 경제는 여러 가지 또 할 일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좀 작년에 이제 한번 짚어봤지만 다시 한번 좀 재정 문제를 짚어보자면 현재 세종시 지금 살림살이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일단 객관적 지표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그 하나의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나타내주는 얼마나 여기가 돈을 잘 쓰고 있냐, 그렇죠. 뭐 적자가 많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재정 자립도는 뭐 전체 이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서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으면 자립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방세, 그래서 뭐 이제 아파트 거래 취득세, 뭐 기업의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걷어들이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가장 부자라고 뽑히죠. 재정 자립도 1위, 그렇죠, 부동의 그렇죠. 1위. 그래서 70%가 넘는 재정 자립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세종시는 물론 서울시 다음에 2위로 나타났어요. 근데 서울시랑은 격차가 꽤 있어요. 5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시가 76%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로 나타났던 좋은 건데 더 들어가서 재정 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 자주도는 아까 얘기했던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거 외에 좀 정부에서 이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뭐 지방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려줘서 이 도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특히나 이제 신도시인 세종시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정부가 좀 꺼려하고 있고 17개 시도의 형평성 문제를 꺼려하고 있다 보니까 재정 자주도 부분에서는 많이 지표가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그 재정 자주도는 현재 12위 정도, 12위 정도로 쭉 떨어져 있어요. 재정 자립도는 2위인데 재정 자주도는 12위까지 떨어져 있다는 이거를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외부에서 걷어들이는 수익도 늘려야 되지만 정부에서도 아직은 성장하는 도시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특수성에 맞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좀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채무를 좀 갖고 있어요. 아파트 이제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지방세수의 그 우리 세종시 지방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던 그 취득세가 쭉 줄어들면서 시재정이 좀 악화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은 뭐 그 이자가 발생하는 것들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뭐 자동차 등록세 이런 것들에서 약간 돈을 떼어놓고 이제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 급할 때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왔고 그리고 또 공적자금이라고 해서 그 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했고 그리고 그 은행빚을 또 줬어요. 시금구에서 은행빚을 또 줬고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12개 정도 세종시가 갖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농업발전기금이나 12개 기금이 있는데 첫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시 재정에 투입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니까 급할 때 쓰는 돈을 지금 추경 예산에 이제 투입을 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 잘못 뭐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저는 아까 청년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좀 국가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지금 그동안의 재정 특례나 국가 지원이 별로 이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도 없었고 국가가 시선을 좀 세종시로 좀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2012년 세종시가 출범을 하고 나서 아파트들을 막 많이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고 그렇죠. 막 세종시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되면서 아파트 취득세, 상가 취득세 뭐 이런 것들이 막 늘다 보니까 세종시가 스스로 막 뭔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관심이
좀 항상 좀 멀어지게 된 거죠, 그동안에. 근데 사실 이건 되게 기하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너무 취득세와 이런 것들, 법인세의 그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이고 정상화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다시 관심을 갖고 2030년 완성기까지 조금 더 특성에 맞는 재정을 투입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세종시의 이제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게 좀 감소를 하면서 세종시 전체적인 좀 살림살이가 좀 빠듯해진,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올해부터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던 여러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로 그럼 시민들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떤 점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복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시 재정이 없으면 시민들한테 좀 복지 면에서도 축소가 되겠죠.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신모, 신생아 건강관리라고 해서 산후조리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체로 이제 혜택을 받다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전년 대비 7억 원이 삭감하면서 인터넷 포털 그 모임에서도 많이 이제 불만 제기가 이루어졌었고요. 장기 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또 300억 정도가 미반영됐고, 그리고 조천 동서 연결도로 중에 125억 원 중에 33억 원만 반영이 됐고, 이런 도시 인프라에도 시민들하고 또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게 국비 공모 사업 같은 거, 매칭 사업 같은 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칭 사업을 공모 사업을 나라에서 돈을 좀 달라.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그렇죠.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당선이 돼. 그럼 국비 50%를 받을 수가 있어요. 50%를. 그렇죠. 근데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직원들이 밤샘으로 준비했다가 당선이 됐는데 놔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런 사례가 이제 뭐 하나 있었어요. 문화 관련해서 이제 판소리 전수관이 하나 국비 20억 원대로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이 안 돼서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시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에서는 좀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이제 전기자동차 지원금인데, 지금 세종시의 인프라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최고치라고 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모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신규 아파트마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고, 뭐 공공기관, 시청, 정부부처 이런 데 다 있다 보니까 충전하기는 너무나 좋은 천국의 도시인데, 요번에 이제 그 2월 달 정도에 이제 세종시가 전기차 이제 그 지원, 계획을 이제 공고하고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지인이 이제 그 신청을 받다 보니까, 모 회사를 하려고 했더니 대리점이 세종시에 없어서 공주로 연락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공주로 연락했더니 공주와 대전의 지원금 전체 총액, 세종시 전체 총액을 봤을 때 3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체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 차이 나면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조건인 그렇죠. 거고, 지금은 오히려 전기차 정책이 더 확대되고 더 그리고 지원되어야 될 정책인데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방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아름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건립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버스 교통,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공사와 세종교통이라는 민간회사에 투입하는 그 어떤 시 재정 보조금, 그게 이제 300억 원대를 넘어섰는데 그분이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 기타 외에도 작년에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조례가 통과되는데, 세종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그 조례가 통과되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혀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못한 뭐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세종시가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세종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자꾸 저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구나. 이런 최근 예가 있죠. 그 화산 경마장 추진 관련해서도 오죽했으면 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부정적 인식이 그렇게 많음에도 근데 이해가 가면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재정난이 전체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엔 좀 재정이 악화가 되면서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이 다소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저희가 왜 자꾸 좀 재정 쪽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경제가 살아야 행정 또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환적인 날이잖아요. 5월 6일 오늘 녹화하는 날이. 왜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경제 중심의 도시로 전환돼야 되는 시기가 와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금 패러다임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행정이 산다. 네. 곧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게 경제가 살아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렇죠. 높아질 수 있고 세종시가 정성건설 될 수 있고 인구 유입을 일으킬 수 있고 행정수도 완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본격적인 좀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오랜만에 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죠. 시사토크 견제국 오늘의 구원 투수 입장합니다. 네, 세종시의 경제적 자립에 날로 고민이 늘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세종시 경제부시장 조상호입니다. 네. 저희가 사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간혹 뵙기도 하는데 좀 어떤 분이시죠? 경제부시장이라는 단어가 좀 세종시에서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에 정무부시장이라는 그 어떤 직책으로 8년 정도가 유지됐었는데 올해 4월 1일 만우절날 마치 거짓말처럼 이런 그 어떤 명칭이 좀 변경이 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끔씩 어떤 경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때 경제부시장이라는 어떤 직책을 부여하기도 했는데 그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이 뭐 스마트 도시라든지 신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문화 관광 산업 활성화라든지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에 대단한 중책을 맡고 이제 지금 이제 일을 이제 보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할 말이 많으신 것 아니, 같아요. 뒤로 짧게 말씀하셨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종시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띄워주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보고 느낀 거 말씀드립니다. 부잔치를 하고 있다, 뭐 채권을 발행했다 이런 소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기존에 받는 교부세에다가 25% 가산 지원하는 게 이제 2026년에 끝나요. 10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국가에서 특정 도시를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거나 원래 계획에 담긴 사업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부시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신 지가 반년이 아마 이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무부시장에서 이제 경제부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을 하셨어요. 좀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세종시가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완성되는 그렇죠. 도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2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장기 프로젝트인데 아까 말씀들 나누시는 거 좀 들었는데 이제 자족적 성숙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세종시에 이제 큰 과제가 한 3가지 정도 있다. 이제 첫째는 다 아시지만 우리가 온전한 행정수도를 그렇죠. 만드는 거. 이제 두 번째는 뭐 70에서 80만 정도의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세종시라는 그런 자부심,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제가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받으면서 고민했던 게 지금 시기에는 그 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경제적 기반을 좀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경제부시장으로 좀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맞습니다. 이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제 4월부터 경제부시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경제부시장 체제 전환을 이렇게 지금 감행했다.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춘희 시장이 어떤 경제 기반 프로젝트의 권한을 정무부시장, 즉 경제부시장에게 일부 넘겨줬다는 말은 지금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해서 그 경제 기반 구축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되게 무거운, 정말 무거운 현안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전화를 이뤄내지 않았나. 그만큼 좀 더 어깨가 아마 무겁지 않으실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현재 재정이 좀 뭐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아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뭐 세종시의 현재 좀 살림살이의 좀 현 주소를 실제 내부에서 좀 보기에는 좀 어떠시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세 분 말씀 나누는 게 다 뭐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사실 일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좋은 경종이 아닐까. 저희가 2012년에 세종시에 출범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쉼 없이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민 숫자도 그렇고 공무원 숫자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사업도 그렇고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방만한 마음,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시기에서 뭐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재정 여건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도 일종의 좀 조정기 내지는 좀 재정의 효율성을 좀 추구해야 되는 좀 정상화 시기를 겪고 있다. 근데 물론 좀 시민들께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좋은 계기로 삼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발전할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다른 지역을 출입을 해보고 이렇게 취재를 해보다 보면 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계속 나오는 지적들이 뭐냐면 부채가 늘고 있다, 채권 발행이 늘고 있다, 지방 경제 지역 경제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전달해줘야 또 다음 해 살림살이는 좀 나아질 거란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동안에 2012년부터 세종시가 사실 빚이 있다, 빚잔치를 하고 있다, 뭐 채권을 발행했다 이런 소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진짜 갑자기 어려워진 거 아니냐. 너무 이제 호황기, 뭐 좋게만 얘기하면 호황기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좀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서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아마 쏟아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뭐 지역개발 채권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를 뭐 등록할 때 발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봤을 때 약 1,600억 원 정도를 발행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약 1,036억 원 정도를 발행했는데,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 재정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부채가 한 15%를 차지하는 것은 아직은 안정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5%, 40%가 됐을 때 뭐 주의라든지 또는 뭐 위기 단계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그렇다고 안도할 단계는 아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시장께서 이제 방만한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었다. 근데 뭐 방만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만큼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도 세종시가 좀 어떤 인프라 같은 거를 갖추는 것도 있었고, 제가 표현을 하자면 세종시가 이제 좋은 집에 이사를 했어요. 세종이라는 애가 좋은 집에 이사를 해서 필수 전자제품이 아닌 로봇 청소기도 사고 그거 안 사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도 다 구입을 했는데 총적 이사를 해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를 학원을 보낼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저는 시가 방만한 운영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그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한 이제 지원, 그동안에 이제 법근거 같은 거나 재정특례 같은 그런 강제 규정을 속 시원하게 담은 게 없단 말이에요. 세종시는 국가가 기획한 도시고 국가가 만드는 도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까 청년지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섰을 때까지 지원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방만한 운영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고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스스로 이제 시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좀 방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그런 거를 좀 다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세종시 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살아야 되지만 사실 내부 처방전도 뭐 단기적으로 좀 있을 테고 또 장기적으로는 외부 처방전이 뭐 많이 있을 건데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한번 내부 처방전 역시 뭐 긴축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산을 좀 조절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어떻게 뭐 좀 대책을 뭐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 분 말씀 중에서 좀 빠진 거를 시민들께서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보통 국가에서 주는 예산 중에서 이제 지방 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재정 자주도라고 부르는 거에서 이제 포함된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저희가 2016년도에는 한 1,500억 정도 국가에서 지방 교부세, 이거는 항목이 없는 겁니다. 지방에서 필요한 수요에 맞춰 쓰라는 돈을 받는 건데 2016년도에 한 1,500억 정도 받다가 2019년도에는 한 700억 정도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한 600억 원 정도로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지방세 수입도 갑자기 정체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사실은 아직은 정확한 사유를 좀 확인 좀 어려운데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국가에서 그 지원을 받는 지방 교부세를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이제 광역도 아니고 기초도 아닌 그렇죠. 이제 독자 모델인데 우리 독자 모델에 걸맞는 세수 추계가 사실은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 지방재정 자문회의라는 거를 최근에 신설을 해서 그 전문가들하고 이 지방 국세를 어떻게 더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뭐 이번에 도로 사업도 그렇고 몇 가지 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이제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긴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긴축을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예를 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라면 중앙정부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국고보조 사업, 그러니까 유사한 형태의 국고보조 사업이 있다면 가능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한 50% 가까이 이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내부적인 처방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교부세 관련해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세종시에서도 이제야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왜 도시 성장 규모가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교부세 규모는 왜 이렇게 작느냐. 그래서 행안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교부세 산정 공식을.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한 그리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그 교부세 산정방 공식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그 교부세 같은 경우가 이제 세종시법의 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 연장으로 해서 기존에 받는 교부세에다가 25% 가산 지원하는 게 이제 2020년에 끝나요. 10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그럼 100억을 이제 교부세를 받으면 25억이 10년 동안 더 가산돼서 나오는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세종시법에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재정안이 처리가 안 돼서 폐기 처분될 위기에 있고. 말이 나온 김에 다시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갈 것이 20대 국회에서 결국에 이제 세종시법 개정안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특례가 많이 담겨 있지만 결국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은 결국에 이제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20대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뭐 21대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또 시켜야 되는 그런 좀 어깨가 무거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대로 기대만큼 사실은 진도가 좀 못 나가서 현 상황이면은 이제 21대 국회에서 우리 특히 세종시 특별법 개정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특히 우리 강준현, 홍성국 두 당선인께서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걸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좀 우리 시민들께서도 조금은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까 제가 그 보통교부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지방정부들 중에서 국고 지원을 못 받는 불교부 단체라는 지방정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있는데 사실은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세종시가 그동안 계속 일종의 그 재정 여건이 좋으니까 불교부 단체 그러니까 저희 예산으로 따지면 한 5, 600억 이상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그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세종시 계속 건설 중이니까 조금 더 서로 이해를 구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는 또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오는 이제 경제 위기나 그렇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나머지 지방 정부들 예를 들면 용인일까요? 용인이 아마 올해 처음으로 한 30년 가까이 만에 이제 그 교부단체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 정부들도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어서 우리가 그 국세 전체 중에서 지방으로 가는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다른 지역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하면서 써야 되는 상황.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 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운 게 잘 아시지만 제주도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참여정부 때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총 17장에 한 360개 조문으로 제주도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똑같은 특별자치시인데 저희는 제주도는 이른바 고도의 자치권을 그렇죠.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출범을 했고 저희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 출범을 할 때 조문이 한 17개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어서 한 30조 정도 이해찬 대표께서 개정을 하면서 조금 내용은 늘었지만 우리의 자치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재정 특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저희가 해결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하니까 우리 세종시 두 분 의원님 또 충청권 의원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하여튼 세종시 여건을 좀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두 명의 당선인분의 공약에 세부적인 것들 담겨서 이제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풀어내는 숙제고 행복도시건설청이 관할해 왔던 여러 가지 또 LH가 뭐 이제 사업 시행자로 나서가지고 했던 시설물들에 대한 이관이 2030년까지 110개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연간 그 관리비만 관리 운영비만 1,200억 원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재정 부담의 앞으로 미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쨌든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당장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2020년 말에 행복도시 예정지역이라고 하는 1생활권부터 3생활권까지의 그 지역이 국가적 관리에서 해제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도래했다고 해서 세종시 행복청 LH가 이제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민들은 그렇게 되면 1생활권부터 3생활권은 이제 국가적 관심 그 지역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투입해야 될 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예산 지원에서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게 행복청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 그리고 세종시가 좀 더 뒤로 받아도 되는데 너무 빨리 받으려 한다라는 시각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시민들도 되게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접근해 가실 것인지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복청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세종시 도시를 건설하는 부분 중에서 계획된 부분이 완료가 된 곳들이 이제 예정지역에서 이제 해제되면서 네. 세종시로 넘어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세종시가 그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고민은 하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국가에서 특정 도시를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거나 원래 계획에 담긴 사업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죠. 근데 이제 세종시가 직접 책임을 맡으면 지금 당장은 아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세종시 성장에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세종시에 이제 큰 유보지라고 해서 아직 남겨져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적지 않고 대부분 좋은 위치에 있는 땅들인데 사실은 지금쯤면은 이미 개발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 시가 좀 더 도시개발 권한을 갖게 되면 행복청하고 조금 더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일종의 뭐 인하고 개발권자냐라는 것보다도 서로가 이 도시 개발에 대해서 아니면 건설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맡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최소한 2030년까지는 저희 시하고 행복청 그리고 또 우리 시행자인 LH가 서로 상생하면서 그 비전을 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기본 계획이 2006년도에 수립됐던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복청이나 LH도 계획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이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실제 세종시 여건에 맞는 새로운 구상들을 좀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행복청 권한 축소가 많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이 권한이 이제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세종시 한계국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없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종시가 행복청이 좀 있어야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뭐 같이 가야 된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행복청에서 좀 답을 좀 주셔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뭐 아직은 이제 사실상 행정 수도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행복청 회계가 예산이 한 3,400억 정도 되죠. 이게 국가에서 이제 건설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지금 행복청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로드맵대로 못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달성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수요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청도 두 가지 정도 고민을 같이 하죠. 하나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이 세종시의 특별 지역을 일종의 국가관리 지역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종시가 유지관리비를 대폭 줄이는 측면도 있고 또 국가가 계속 세종시를 책임진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뭐 아이디어 중에 하나 논의가 좀 되고 있고요. 또 뭐 경제적인 문제랑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행복청이 좀 중심이 돼서 우리 충청권에 있는 4개 시도하고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 뭐 개발 계획 이런 이제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뭐 출발이야 이제 도로나 뭐 철도 이런 문제지만 충청권 전체가 하나의 그 연계된 클러스터로 성장하는데 좀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장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행복청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과감한 제안을 오히려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 지방정부가 책임을 분담하면서 정말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께 정말로 멋있는 아름다운 도시를 좀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세종시가 재량권, 일상생활권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재량권이 넓어지고 더 많은 걸 투자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그게 당장 2020년 말에 가능해진 여건이 되겠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걸 한번 좀 고려해 주시고 시기적인 부분에 조금 더 늦춰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부시장도 예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셨지만 그 행복청의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8조 5천억 원이 2003년에 불변가액으로 대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외부적 상황들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8조 5천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더 끌어내려면 행복청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더 역할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라는 점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한 번쯤은 더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여론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교부세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교부세가 가장 민감한 게 이제 그 타 지방자치단체들. 이 부분이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또 볼 수밖에 없고 교부세가 잘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더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설득 과정도 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저희한테 특별한 이유 없이 더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네. 세종시는 유일하게 광역과 기초를 한 번에 네. 수행하고 있는 지방 정부잖아요. 그럼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제대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2012년에 시가 출범하고 이제 벌써 8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재정 집행이나 아니면 시 운영 과정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지원 방식이 혹시 더 많은지 아니면은 혹시 더 부족한지 그거를 정확히 평가해서 그 모델을 하나 새로 만들면은 뭐 그 모델에 따라서 나온다면은 더 뭐 어느 지방 정부든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시지는 않을 거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있습니다. 좀 혹시 총선에서 당선인분들의 공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중간 그 과정에 구청 설립 공약들이 좀 쏟아졌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광역과 기초가 유일하게 결합된 그 도시 부분에서 난제가 있다면 오히려 구청을 이제는 다시금 설립해야 될 부분들을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근데 네. 자치구 형태는 이 도농 통합시고 신설 도시인 세종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형태로 세종시 좀 행정 역량을 좀 분산해서 효율화시키는 문제는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도농이 분리되는 방식의 자치권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깊게 이야기 좀 들어가고 있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내부 처방전으로는
굉장히 이제 예산의 재조정이라든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국비를 여전히 좀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해 나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고 결국에는 오늘 아마 부시장님이 출연한 목적도 외부 처방전, 이제 경제적 자립을 어떻게 더 가져갈 것이냐 이런데 이제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외부 처방전은 어떻게 큰 그림으로 좀 그리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게 그게 결국은 도시의 성장이고 그 결과물로 아마 재정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세종시는 행정 수도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산업이 발전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지금 중앙 정부처럼 이른바 공공 정책, 컨설팅, 이런 마이스 이런 정책과 관련한 산업이 어느 나라나 행정 수도가 발전을 하고요. 그러니까 민간 부문이 좀 약하지 공공 부문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주요 기능이 다 이제 모이고 있죠. 두 번째로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문화예술 관광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럽의 문화도시로 이제 자리매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를린 GRDP의 한 15% 정도가 이 예술 관광 산업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세종시도 지금 우리 5개 박물관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만 뒤에 한 번 더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 그 문화예술 관광과 관련한 산업적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시티 산업을 좀 일으켜보자. 보통 저희가 스마트시티라고 흔히 부르고 저희 세종시가 지금 시범지구긴 한데 이걸 어떤 새로운 서비스, 그런 삶의 편의성 제고 이렇게들 생각하시지만 동전의 양면인데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고 새로운 기업들을 일으키는 아주 좋은 계기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스마트시티 산업이 우리 세종시 성장의 중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추희 시장님께서 2018년도에 공약으로도 제안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 정책,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 스마트시티 산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게 외부 처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실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을 꿈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크게는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또 관광 문화 예술 사업을 좀 활성화, 또 스마트 시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예전 그 행정 활동을 하면서 항상 주장했던 것들이라서 너무 친숙하고요. 그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관광, 문화 관광 이것도 항상 나왔던 얘기라서 저는 그 조상우 시장이 경제부시장님 되시면서 기대감이 되게 엄청난 거. 그리고 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부시장님을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띄워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상우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이제 부담도 많이 되실 건데 제 얘기를 통해서 또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민들한테 갖는 부담이고 경제부시장 초대 경제부시장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언급을 안 하셨지만 사실 지금은 뭔가 충격파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2012년 7월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그 허허벌판에 갑자기 9월에 국무총리실이 내려온다라는 그런 충격파가 있었을 때 이제 어떤 공공기관이 그렇죠.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게 성장을 해왔잖아요. 지금 시기에는 이제 부시장도 안에 품고 계실 텐데 180석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석을 점유한 이 마당에 국회 전체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세종의사당을 넘어서 좀 그런 부분이 먼저 충격파가 진짜 그러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 위상이 아니라 아예 행정 수도로 위상을 전환시키면 나머지 부분들이 더 순리적으로 더 잘 풀릴 수 있다. 보통교부세라든지 특수성이라든지 국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지역 특수성은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일단 물론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부동산 규제라든지 어느 상권 공실이라든지 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누던 사이에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 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가 이제
뭐 발전을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이유를 행정과 연계돼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 좀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모셔서 좀 실물 경제와 관련된 시민들께서 아마 이 부분을 더 궁금해하시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오실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나 더 부담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어쨌든 그동안에 박근혜 전 정부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금 해 나가면서 정부가 그 진정성 있는 세종시 정상건설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21대 국회에서 열렸다고 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정으로 국회라든지 행정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세종시의 정상건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이런 거 없이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찬성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 뵙고 더 이제 자세한 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자 했는데 사실 오늘은 세종시 행정, 특히 재정에 집중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과 밀접돼 있기에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부동산 규제 완화나 상가 공실 해법과 같은 실물 경제는 물론이고 기업 유치 등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제가 살아야 세종이 산다 1편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